사람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평소에는 믿는 직장 상사, 부하 직원 관계였는데 서로 이익관계에 처했을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피해 입지 않기 위해 이익이 되는 편에 붙고 친한 사람도 쉽게 배신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매사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어 선을 택하며 사는 편인데 선을 택하다 보면 항상 자신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 같고 잠깐은 패배자가 되는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교차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양보하고 좋은 방법, 선한 방법을 택하면 때로는 약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담 아시죠? 악의 끝은 없어도 선의 끝은 있다는 속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늘 가급적이면 좀 양보를 하더라도 선한 쪽을 택하는 게 득이 됩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보세요. 지금은 내가 왠지 불리한 것처럼 보이고 왠지 약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더 득이 된다. 그리고 내가 악의 편에 서면 이렇게 지금은 좀 득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과는 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경우보다 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또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풀어가고 때로는 약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선한 방법을 택하는 게 결과적으로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건 우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 바른 걸 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바른 걸 택하는 게 좋다. 여러분은 늘 선, 악만 분별했지 이 바르다는 분별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늘 본문 중에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뒤통수 맞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절대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르다는 건 그 안에 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선 속에는 바름이 없을 수도 있어. 자, 바른 속에는 선이 공존하지만 선 속에는 바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물을 분별하고 인연을 분별할 때 선, 악으로만 분별하지 말고 바름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름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을 할 때 서로가 득이 됩니다. 그러면 바르다, 착하다 기준을 어디다 둘까요? 바르다, 착하다, 악하다 이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분별력이 생기면 바른 분별력이 생기면 이건 선이다, 악이다, 바르다라는 걸 딱 알아요. 근데 공부가 안 되면 선, 악은 구별하는데 바른 건 구분을 못해. 선과 악은 여러분 양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근데 바르다는 건 냉철함이 있어야만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바른 판단을 못하거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기준, 바르다는 분별을 하려면 많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고 냉철하게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선과 악과 바름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발음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원 법문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예를 10가지도 들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하겠다. 도원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 발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대충 몇 개 들으면 전혀 모르고 최소한 1000강 이상을 들으면 알게 된다. 그것도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해 들어야 발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지, 건성으로 들으면 알지 못해요.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깨우침으로 열린 마음으로 정성으로 법문을 1000편 이상 듣게 되면 발음이 무엇이구나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도원가족 여러분, 인연이 닿았다면 도원 법문을 1000강 이상을 정성껏 들어보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발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된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만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가 나에게 계속 괴로움을 줘요. 상처적인 말을 하고 돈도 빌려가서 안 갚고 피해를 줘. 근데 착한 마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괴로움을 많이 주었어도 내가 모질게 법적인 제재를 하거나 막 상처적인 말을 하면 이 친구가 또 상처받고 나한테 못된 마음을 가질까 봐 두려워서 쓴 말, 나쁜 말 한마디도 못해. 법적인 제재도 못해.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해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돈 빌려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착한 마음이에요. 그럼 바르다는 건 뭐냐? 이 친구가 악습이 있고 행위 나쁘고 옳지 못할 때 내가 내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처벌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처벌을 해야 되고 이 악습을 끊기 위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냉철함으로 개쌍욕을 해도 되고, 예를 들면 깨우치려고 개쌍욕을 해도 되고 인연을 끊다시피 심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른 거야. 또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고소를 해도 된다. 법적으로 제재할 정도로 나쁜 행을 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고소를 해도 이건 바른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의 나쁜 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개쌍욕을 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한마디로 악역을 맡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 말을 쓰지 않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착한 마음에 질질 끌려가는 거죠. 계속 피해자가 되고 이것은 착한 마음이지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쌍욕을 하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개쌍욕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개쌍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소대지만도 못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탁한 욕으로서 징벌을 해야 되고 탁한 욕으로서 깨우침을 줘야 되고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탁한 욕을 해서라도 탁한 기운을 쳐내야 될 일이 있다. 이때는 탁한 방법으로 쳐내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아주 뱀대가리 같은 마음, 그 사악한 기운을 가진 사람한테 예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끌려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냉철하게 욕이 필요할 때 욕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른 거란 뜻입니다.
욕이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하다면 그 악의 법을 쓰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옛날 훌륭한 도인들이 항상 사람에게 따뜻함과 좋은 말과 좋은 법만 썼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큰 도인들이나 큰 스님들이라든가 크게 깨달은 분들이 다 자비와 좋은 것만 썼던 게 아니야. 때로는 사악하거나 때로는 뱀대가리 같거나 때로는 여우 심장의 마음을 쓰는 그런 아주 구미호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는 그걸 과감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칼을 썼습니다. 악의 방법을 썼다. 그러면 그 스님이나 도인이 보세요. 악한 마음에서 쓴 게 아니야. 그 탁한 기운을 쳐내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사람에게는 꼭 선법만이 다가 아니고 악법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악법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혹여라도 악법을 쓰는 걸 보게 되면 저 스승님은 도인이고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법으로서 강하게 말을 할까?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때로는 무서운 표현이 필요할 때는 그 방법이 필요할 때는 강력한 표현이 필요할 때 때로는 사나운 표현이라든가 사나운 말이 필요할 때 사나운 욕이 필요할 때 그때는 그 한마디 욕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른 것이지 그 적절하게 용도를 쓰지 못한다면 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산돼지를 잡을 때 산돼지가 아플까 봐 총을 쓰지도 않고 칼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이 못된 산돼지가 산소를 다 파헤치고 우리한테 좀 농작물 피해를 줘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잡으라고 허락이 떨어졌어. 그런데 어느 날 산돼지를 만났는데 작대기가 가지고 건들기만 해. 아플까 봐. 나는 총도 있고 칼도 있어. 근데 아플까 봐 작대기로 건들기만 해. 이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칼이 있으면 칼을 쓰든지 총이 있으면 총을 쓰는 게 맞는 것이지 산돼지 혹시나 상처를 할까 봐 툭툭 건드리기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근데 내가 산돼지를 잡을 일이 없어. 잡아야 될 이유도 없어. 그때는 어때요? 작대기로 건드려서 얼른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꼭 잡아야 될 명분이 있을 때는 총을 쓰든 칼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여러분이 또 함부로 악법을 쓸까 봐 제가 경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들어야 돼요. 하나 친구 예를 들었는데 사악한 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내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악한 친구가 정말 깡패과야. 그리고 내가 잘못 건들면 칼을 들고 덤빌 친구야. 예를 들면. 그래서 법적 제재도 힘든 사람이고 어떤 폭언으로서도 힘든 사람이고 또 달래서도 힘든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최대한 좋게 해서 인연을 끊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이걸 징벌하고 싶다고 또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바르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응징하거나 징벌하거나 했을 때 그 효과가 있을까를 분별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악법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 깡패 같은 사람한테 내가 법적으로 제재를 함부로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악법을 써가지고 반대로 더 원수를 지어서 더 원망을 만들어서 나한테 큰 피해가 올 염려가 있을 때는 내가 더럽고 기분 나쁘더라도 물러설 줄 아는 게 또 바른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인연을 접을 줄 아는 게 바른 것이다. 예를 들어 돈으로 1억을 손해를 봤어.
근데 1억 손해를 보고 인연을 끊는 게 현명할 것 같아. 그러면 1억을 손해보고라도 그냥 내가 깨끗하게 물러서고 끝내는 게 바른 것이지, 도저히 법적으로 징벌도 할 수 없고 더 원망만 살 것 같고 이 사람은 나중에 칼 들고 올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을 자꾸 1억, 봐봐, 1억 손해봤다는 원망심 때문에 계속 건드려가지고 싸움질 해가지고 더 크게 불집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아나무인, 한마디로 깡패보다 더 나쁜 인간한테 폭력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이 또한 다르지 못한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그 환경과 조건과 그 사람의 질량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분별을 해서 내가 때로는 악법, 칼을 쓰는 게 맞는지, 때로는 이 칼집에 넣어놓고 그냥 물러서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아니면 선법으로 설득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걸 냉철하게 분별해서 때로는 선법을 쓰고 때로는 그 악법을 쓰고, 다시 말하면 칼을 쓸 때는 칼을 쓰고 칼집에 넣어놓고 그냥 바보같이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바르다는 기준은 그때그때 다르다. 내 칼이 먹힐 때는 칼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칼이 먹히지 않을 때는 칼을 꺼내지 마라. 이해가 되지? 어떤 말인지.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해서 대인관계를 가질 때 내가 제재하는 게 득되는지, 충고하는 게 득되는지, 또 때로는 강한 표현이 득되는지 이런 걸 알아서 잘 분별을 해서 표현도 하고 행을 해야지, 마구제비로 나쁜 말하고 마구제비로 폭언을 하고 마구제비로 상처적인 말을 하는 게 득되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절대 직장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악을 택하려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양보하고 선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 기준은 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악의 칼을 써야 될 때는 쓸 줄도 아는 게 바른 것이지 무조건 선법만 쓴다고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러니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대인관계를 갖고 양보를 하고 미덕을 갖되 강법이 필요할 때는 강법도 쓸 줄 알으라는 뜻입니다.